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뉴욕, 뉴저지 전역을 뒤덮으면서 오늘도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붉은 하늘을 연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건강관리주의보를 발령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 내 부정선거 은폐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의회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 강화 조치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도 발표됐습니다. 기존엔 학업을 하는 동안 자동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됐지만 앞으로는 4년으로 제한됩니다. 한국 메리츠증권이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한인회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논의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직능단체장들을 대거 영입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뉴욕, 뉴저지 전역을 뒤덮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캐한 냄새와 함께 붉은 하늘을 연출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건강관리주의보를 발령하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고 매캐한 연기가 뉴욕, 뉴저지 상공을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남하하면서 뉴욕 등 동부 해안 지역까지 뒤덮었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지역에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에 발령됐던 경보는 해제됐지만 연기는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산불 연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도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천식, 심장 또는 폐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 및 어린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N95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5개 자치구 전역의 대중교통 환승센터, 도서관, 소방서 등에서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 공원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공립학교는 현장학습과 야외 활동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산불의 주 발원지인 캐나다의 상황이 당장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캐나다 합동산불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859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55건은 새로운 산불이며 186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뉴욕과 인접한 온타리오주에서만 180건 이상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뉴욕 일원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대기질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 내 부정선거 은폐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의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선거부터 수년에 걸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를 불법으로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며 중국이 투표를 등록하고 기타 불순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투표기와 투표용지 시스템 등이 부정선거에 활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대 국가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투표부, 기타 공식선거 웹사이트가 가장 취약하며 적대 세력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이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미시간주 경찰이 특정 단체를 급습했고 그 단체가 허위로 유권자 정보를 등록해 투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수사를 지연했고 FBI 국장에게 이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말했습니다. 한편 지상파 3사 가운데 ABC와 NBC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TV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이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지프 모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선거 결과에 미리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선거는 안전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2026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해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기반을 쌓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반복해왔던 허위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와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했지만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광범위한 정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 또는 최근 다른 선거에서 외국이 투표 과정이나 개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개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에 그의 고위 관리들 중 다수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 강화 조치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공표했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 후인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 축소했던 공적부조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규정은 이민서비스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 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 대상인 현금성 복지 혜택인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빈곤가정 임시지원 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했던 비현금성 복지 혜택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공공주택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난민, 망명신청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심사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유학 준비 중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학업을 하는 동안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됐었지만 앞으로는 4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방문자용 제2비자 역시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언론인 취재 목적의 I비자는 기존엔 체류 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됩니다. 역시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규정은 오늘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FJ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면 I-비자 소지자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최대 240일이 인정되며 이 기간은 시행일 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에 달합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입니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입니다. IC가 유학생 OPT 프로그램의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유학생 수백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업장이 실제로는 문이 잠긴 비어있는 건물로 확인됐다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유학생 OPT 주요 고용주 25곳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이는 고용주와 연계된 외국인 유학생이 10,000명 이상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IC는 이들 만여 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것은 아니라며 의심스러운 고용주에 고용된 것으로 신고한 학생들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토드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은 국토안보 수사국 요원들이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등 여러 주의 OPT 등록 사업장을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방 기록상 수백 명의 유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잠긴 문이나 빈 건물만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주거용 주소가 근무지로 등록된 사례와 여러 업체가 실제 임대하지 않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IC는 일부 학생들을 유령 직원으로 지칭하며 취업 허가는 받았지만 연방 시스템에 등록된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PT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미국 내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OPT는 최대 12개월, 스템 전공자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IC는 향후 고용주 감사, 유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관리 시스템 기록 검토, 이민신분 조치, 비자 관련 제재,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형사 기소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이 거래된 경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티켓 최저가는 $7,520, 최고가는 무려 $15만 5천.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5일 2차 티켓 거래 플랫폼 틱픽 자료를 인용해 오는 19일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 티켓 가격이 미국 스포츠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픽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결승전 입장권의 최저 거래 가격이 $7,520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평균 구매 가격은 $11,327에 달해 틱픽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고가 티켓은 무려 $15만 5,872입니다. 확인된 최고가 거래는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115A 구역 좌석 2장으로 티켓 한 장당 $28,479에 판매됐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56,958에 달했습니다. 틱픽이 평균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경기 순위에서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기존 기록들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4년 열린 제58회 슈퍼볼의 평균 티켓 가격 $9,411였습니다. 한편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축구 팬들을 위한 대규모 거리 응원전도 펼쳐집니다. 퀸즈에서는 퀸즈 보로청 앞 잔디밭에서 응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롱아일랜드 시리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 분관 야외마당, 맨해튼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에섹스 마켓에서 공동 응원전이 개최되며 이 밖에 뉴욕시 전역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각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관람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메리츠증권이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본격 재개발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 직능 단체장들을 대거 영입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15일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관련 임시 모임을 열고 한인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직 인사 및 단체장 등을 추진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위원은 박광민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 김준택 21세기 희망재단 이사장, 이연탁 퀸즈 한인회장,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장, 신범조 리즈마재단 이사 등이 선임됐으며 스테판 송, 김광수 변호사 등 모두 16명이 추가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 보강할 방침입니다. 추진위는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 고문단과 변종덕, 이정화, 김석주, 이경로, 김민선 전 회장과 이명석 현 회장으로 구성되는 역대 회장단 대표 추진위원단도 구성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 추진위는 오는 22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재개발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진위 확대 재편은 지난 3월 한국 메리츠 증권 측이 뉴욕 한인회에 서한을 보내 회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건물 실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 온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중고주택 판매 가계약 지수가 5월 대비 5.4% 내린 72.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0.5% 저하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게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0.3%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가 전월보다 8.9% 저하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부 4.7%, 남부 4.1%, 북동부는 3.0% 각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높은 모기지 금리와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이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평균 22% 인하됩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은 15일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하 조치를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보험료율은 오는 10월 1일자로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하는 보험부터 즉각 적용됩니다. 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지난 2020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꾸준하게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6년간 연평균 10.3%의 지속적인 낙폭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22%의 추가 인하는 최근 단행된 감면 조치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평균 22%의 요율 인하는 주 전역에 걸쳐 총 10억 달러 이상의 고용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5개 보로의 주택 개발을 위한 조닝, 토지 이용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변경안은 민간, 비영리 개발업체가 기존 규정보다 높거나 큰 건물을 짓고 일부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승인을 받은 개발업체들은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브루클린 주상복합 건물 2개 동에 약 1324개의 유닛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50%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욕, 뉴저지 한인 소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포트리, 레오니아 등의 한인 비즈니스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원을 통한 직접 참여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김동찬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한인들의 고향과 같은 이들 지역 한인 소상인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화요일과 수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